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랜드스타일셋의 심석영입니다. 올해 벌써 2월 2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. 부동산 대책이 잡지 못한 부동산 가격을 코로나19가 나오게 되면서 잡게 되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. 국외의 변수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또 세계적인 불황이 예건하면서 잠시나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현재 강남 일대의 재건축이라던가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좀 일시적인 또 시기적으로 좀 빠르게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시적으로 보는 거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내용이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가장 많은데요. 대부분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올 6월까지 있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혜택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, 또 일부 지역은 또 매도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게 또 다른 일부 지역은 매도하는 게 좋은 지역에 따라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들은 저는 좀 허수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증여라든지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거래가 적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나오는 언론의 내용은 좀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좀 바뀔 듯하고,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조금 땡겨진 부분은 올 4월 총선 이후의 결과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여부가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비추어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, 또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, 그래서 거기에 빨리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총선 전 지금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것도 거래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, 다주택자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한번 던져봤다가 매수기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다시 거두시거나 또 총선 이후에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매물을 내놓으셨다가도 거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보유하는 존버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상황이 왜 주택의 금액을 올려놨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강남 상구, 강남, 서초, 송파, 한강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또 마용성 지역, 마포, 용산, 성동의 가격을 주도했었고, 이 지역의 가격을 중심으로 강동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광진구, 서대문구, 중구까지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. 다시 말해서 서울 주요 입지, 또 신축, 그러니까 재건축까지 포함해서요, 가격을 선도한 뒤에 근접한 지역에 또 구축으로 확대된 것, 이후 대출 규제 등이 생기게 되면서 경기도나 인천 지방까지 키 높이기를 맞추면서 상승했었던 부분입니다. 키 맞추기 식의 가격 상승은 현재 지금도 진행 중이고, 그러다 보니 10억 이상,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0억에서 30억 이상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하락이 일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, 9억 미만의 아파트들, 또 그것보다 조금 금액이 적은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들, 특히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,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.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강남이 먼저 오르고 내리는 것도 강남이 먼저 내리는 현상은 지금까지 학습 효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숨 고르게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?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. 초저금리 시대로 간다는 것은 누차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었던 부분이거든요. 현재 0.75%라는 기준금리, 또 우리나라 같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외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확대가 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상,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, 또 미국과 러시아의 5.1 전쟁, 여러 가지 이런 최소한 3가지 이상들이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의 상황은 회사를 잘 다니는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집안에 있기 시작을 했는데,
거기에 병까지 얻어가지고 병상에 눕게 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 일단 큰 돈을 쓰는 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부동산 매수에 있어서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, 이 시간이 장기화하게 되면 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은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자금이 풀리게 되면서 저가 부동산의 매수보다는 월세나 전세의 생활 패턴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특히 지금 현재 1인이라든지 2인 가족들 월세나 전세 수요자로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, 현재 부동산의 규제와 맞물려서 학군 위주의 고가 주택들, 또 직주 근접이 좋은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보다는 월세나 전세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그 금액 자체는 주택의 저가, 다운될 수 있는 금액의 지지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, 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고점에 올라와 있는 고가 아파트의 보합세, 또 중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키 맞추기가 또 거의 완료된 아파트는 보합세, 아직 키를 다 못 맞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상승세, 또 저가 아파트는 월세나 전세 전환으로 상승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지역의 풍선효과, 현재 수용성이라든지 최근에 얘기했던 안시성 등 인천 지역 이런 곳을 제외한 서울 안에서의 직주 근접이 좋고 고가 주택들의 대체 상품으로 월세나 전세에 대한 품귀 현상, 또 수익률 상승로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원룸, 또 소형 다세대의 수익성은 지금보다도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이러한 현상은 올 여름 이후에는 아마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이거에 대비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알트1, 알트2, 알트3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게 앞으로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보유라든지 아니면 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또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인 수익성, 또 안전성, 황금성, 이 투자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의 안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는 90년대 말부터 IMF나 아니면 2008년 리먼 사태 때 외부에 인한 어려움이 됐던 간에 이때까지 전부 다 잘 버티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회복이 되었던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.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, 또 그게 우리나라만의 정상화가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 경우 어떤 나라보다도 회복 기간은 좀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. 부동산 경기가 곧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투자성이 강하고 시세 변동이 큰 재건축, 재개발의 하락은 단기간 내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, 대출 규제 및 세금 강화, 요즘에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등 여러 가지들 고민들 많으시잖아요. 그것으로 인한 가격 조정, 숨고르기에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땐 신규 주택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, 거기에 따른 매수자들은 기다리거나 아니면 월세나 전세로 옮겨 탈 것으로 보이며 풍부한 유동자금에 대한 투자처가 거의 없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장은 쉽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의 흐름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, 또 보유 부동산, 또 미래에 대한 부동산의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준비하는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